안녕하세요. 고고동물 메디컬 TV 이번엔 성신뉴스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메디컬 뉴스인데요. 이번 편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성신뉴스를 준비하면서 각계의 질환을 또 설명하는 것과 병원의 소식을 같이 설명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질환에 관련된 부분의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해서 편을 조금 메디컬 뉴스와 소식 뉴스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디컬 뉴스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컨텐츠는 이제 병원의 소식에 대한 뉴스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 대놓고 그냥 지루하게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지루해질 텐데, 그래도 보호자님에게는 소중한 정보, 내가 조금 약간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식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소식 들어갈게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메디컬 뉴스로 이제 전해드릴 것은 디스크인데요. 강아지, 고양이 디스크.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주변 지인이나 나 디스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갑작스럽게 어디를 허리를 잡는다든지 목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아파하는 통증 호소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뭐 마비 증상 때문에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이제 바로 그렇게 심하게 진행되지 않는데, 우리가 동물들은 이제 디스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각기 척추 뼈마다, 뼈와 뼈 마디마다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통증도 발생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심해지면 이제 앞다리를 못 쓰는 사지마비라든지 아니면 뒷다리만 못 쓰는 후지마비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질환도 사실 왜 동물들한테도 디스크가 있어?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나 포유류 동물들은 다 경추가 7개, 흉추가 13개, 그 다음에 요추가 7개, 다 비슷한 척추 배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린이 목이 길다고 해서 척추가 더 뭐 10개, 뭐 100개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경추가 7개를 가지고 있고, 흉추도 13개를 가지고 있고, 요추도 7개를 가지고 있어요. 기린 그거 준비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 동물들한테도 그러한 디스크를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을 봤을 때 척추가 일자로 된 상태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정말 특이한 상황, 운동이라든지 뭐 약간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 앉았다 일어났을 때 막 허리를 숙였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디스크가 뭐 이렇게 흔하게 걸리진 않아요. 근데 동물들은 아시다시피 사지보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숙여서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쇼파라든지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릴 때마다 허리가 항상 꺾이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산책 시에도 항상 이제 목줄을 하다 보면은 이제 뛰쳐나갈 때 당겼을 때 꺾이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취약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디스크를 우리가 보통 좀 더 딥하게 우리가 좀 유식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디스크는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띠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디스크가 있어요. 그럼 척수가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띠가 그냥 부어오르는 경우, 그냥 띠가 자체가 부어오르는 경우가 이제 타입 1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디스크 물질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싸고 있는 막 자체가 깨져서 터져서 물질이 튀어나오는 부분.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감별을 하려면은 이제 MRI 검사를 하면서 감별을 통하고,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닥스훈트가 디스크 되게 잘 걸린다고. 전형이지. 그래서 그거 외에도 그냥 허리가 길어서 뭐 디스크가 잘 걸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외에도 좀 잘 걸리는 품종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가장 약한 품종, 닥스훈트의 허리 긴 그런 구조, 그다음에 다리는 짧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걸음걸이라든지 뭔가 뛰어오를 때마다 허리에 무리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맞아요. 대표적으로는 닥스훈트고, 그다음에 요새는 또 웰시코기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맞네요. 웰시코기 자체는 또 덩치가 있기 때문에 또 아이가 또 뛰어다니고 이런 게 또 빈번해지다 보니까 디스크에 호발하는 품종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웰시코기라든지 닥스훈트, 허리가 긴 품종을 입양을 받으신다면 항상 머릿속엔 디스크에 약한 아이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산책을 할 때도 조심히 산책해야 되고, 뛰어내리는 것도 항상 막아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디스크의 원인을 좀 알아볼게요. 네.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디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에서는 외상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거운 거 들었다가 다치는 경우. 근데 동물들은 무거운 거 들진 않죠. 뭔가 헬스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못하죠. 대신 대부분은 평소에 보호자분이 이 아이를 컨트롤하는 습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외상성이라고 해요. 외상성은 결국은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 통해서 다치게 되는 걸 외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통사고겠죠. 결국은 불이하게 사고를 나본 상태에서 척추뼈에 데미지를 받게 되면 디스크가 터져서 나타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더 흔한 건 뭐냐면 아이를 안을 때 겨드랑이 끼고 앉는 습관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들어가지고 밑에 있을 때 겨드랑이 껴갖고 아유 이쁘다 하고 들었을 때 아이가 하체가 떠 있는 상태에서 허리가 계속적으로 꺾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중이 늘면 늘수록 허리에 꺾이는 힘이 더 커지면 디스크에 계속 압박률이 높아져서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터지는 게 아니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점진적으로 그 압력이 나중에 어느 정도 버틸 때까지 있다 갑자기 뻥 터져버리면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천성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호발 품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어릴 때부터 허리가 약한 부분을 가져가다가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고, 가끔 이제 척추와 척추뼈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유난히 좁게. 그런 애들은 사실은 디스크가 선천적으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수술 말고는 다른 치료는 없는지, 수술은 어떻게 우선은 진행되는지. 치료하기 앞서서 결국은 아까 말했던 척추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디스크를 다 수술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가장 먼저 중요해요. 아이가 오기 전에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증상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제 신경계 증상을 하는데, 이제 초기 증상은 대부분 통증이에요. 근데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아픈지 안 아픈지 내가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캐치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 이 아이가 유달리 갑자기 활동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구석 같은 데에서 자꾸 나오려고 하지 않고 막 떠는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이를 건들지도 않았는데 약간 쓰다듬으려고 가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비명을 지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 조금 약간 실수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가 배가 아픈 것 같아요 하고 보호자분이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거는 간혹 가다가 아이가 배가 아파서 복압을 힘을 주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아이가 허리가 아파서 배에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배에 힘을 계속 줘야 허리가 안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병원에 간혹 가다가 이제 오진하는 경우가 있죠. 네네네. 설사약을 줬는데 뭐 설사는 좋아졌는데 여전히 아파하는 거랑 배에 힘을 주는 게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초기 단계라면 사실 수술까지 갈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약물 치료나 운동 제한이라든지 그다음 재활 운동을 해결할 수 있는데 보통 이 시기가 지나서 아이가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길 때가 문제가 돼요. 네. 보통 신경계하고 정형외과계,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는 다리가 전다는 그런 상황, 정형외과 뼈가 문제가 된다든지 무릎 관절이 문제가 됐을 때는 다리를 디디려고 하지 않아요. 네네네. 뜨고 다니고 다리 디디면 아프니까. 근데 신경계는 딛긴 딛는데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 맞아요. 다리가 막 이렇게. 네, 미끄러지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내가 이 아이가 저는 것 같아요.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뼈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신체 검사를 해보면 이 아이가 이제 신경계 마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보호자분이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서 있을 때 발목 자체를 꺾어보면 돼요. 이게 꺾어봤을 때 보통 정상인 아이들은 꺾자마자 돌아와야 돼요. 이게 불편한 자세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면 이 꺾었을 때 내가 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머리로 가야 되는데 디스크가 있으면 이걸 차단하기 때문에 돌아오질 않아요.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질 않아? 그러면은 마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병원에 오셔야 돼요. 네. 그다음 마지막 4단계 아이가 꺾는 거 이외에도 아니고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아, 주저앉아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닥스훈트 후지마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깡 보셨어요? 요새 비깡 아니, 안 봤어요. 가령하나 첫 장면에 정말 그거 항상 짤이 나왔는데 뒷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똑같아요. 그 춤이 강아지 후지마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앞다리는 움직이는데 뒷다리는 끌려다니는. 아, 맞아. 네, 그게 대표적으로 후지마비의 증상인 우리 거고. 원지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면 거의 완전 마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거의 신경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에서 신경 전달이 앞다리와 뒷다리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일단 오게 되면 앞다리와 뒷다리가 둘 다 마비가 와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옆으로 계속 누워 있고 걸음걸이 자꾸 미끄러지면서 그냥 통증이 허리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또 신경 치료하게 되면은 원장님 수술을 만약에 했어요. 네네. 원장님께서 이제 외과적으로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관리가 어떻게 돼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우선 디스크란 질환 때문에 마비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척수라든지 뇌라는 조직은 재생 조직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크게 다치면 결국은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손상 정도가 만약에 너무 심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검사가 이렇게 손이 있으면 여기를 뼈를 같이 잡고 꽉 꼬집어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꽉 꼬집었는데 아이가 물려고 하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건 감각신경까지 마비된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 아이는 수술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평생 휠체어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응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꼬집었는데 통증 감각이 살아있다. 그럼 이 아이는 운동신경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RI 검사를 해서 압박되는 정도 얼마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하고 나서의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수술하는 경우는 제 나름대로 기준은 이제 디스크가 터졌을 때 한 50% 정도 눌렸다 하면은 수술 권장을 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보호자분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술적인 면은 디스크의 자체적인 물질을 다 제거를 해줘요.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 눌렸던 척수가 다시 펴지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지금 수술한 거는 이제 USB 선을 예를 들어볼게요. USB 선에 안에 구리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바깥에서 손가락을 누르고 있는 거를 수술적으로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냥 누르는 걸 풀어준다는 거죠. 네. 근데 기존에 안에 구리선이 손상받은 거는 내가 수술하지 않아요. 그냥 냅둬서 자기가 알아서 회복을 해야 돼요. 그 기간이 어떤 아이들은 수술하자마자 3, 4일 만에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에게는 제가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꼭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인내심을 가지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계속적으로 뒷다리를 못 쓰면 오래 앉아있으면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 혹시나 변을 봤을 때 항문이나 이런 데 계속 변이 묻게 되면 또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욕창이 안 생기게 이제 바닥에 쿠션 같은 거 깔아주면서 엎치락 뒤치락 시간을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차후의 재활치료예요. 결국은 우리 하네스라고 아시죠? 허리에 네네. 뭔가 수건이라든지 이걸 받쳐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계속 걷게 유도를 해주는 운동들을 보호자분과 수의사들이 함께 같이 진행하고 맞아요. 더불어서 뭐 레이저 재활치료라든지 아니면 레이저도 수정 하는구나. 치료. 네.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을 통해서 아이를 회복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보호자분께서는 보통 착각하는 게 디스크 수술만 툭 하면은 바로 막 일어난다. 잘못된 신이죠, 그럼. 그럼 신이죠. 근데 인내심을 가지면서 아이가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스크는 이 정도면 좀 마무리된 것 같아요. 뭐 우선은 제가 오늘 말한 요약은 네. 보통은 이제 보호자분께서 아이가 혹시나 디스크인가 아닌가에 대한 초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초기, 얘가 정말 아픈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없는 통증이라고 의심이 된다면 꼭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평소의 습관, 아이를 앉는 습관이라든지 산책을 나갔을 때 목줄을 당기는 이런 행위들 그 다음에 혹시나 아이가 뛰어내리는 곳이 항상 높은 곳인지 그리고 또한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지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을 어느 정도 예방적으로 케어를 해준다면 이러한 디스크 질환을 조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개골이라고 생각했다가 디스크 판정 받고 가시는 되게 분도 많아요. 있어요. 네, 슬개골 탈고 수술하러 왔어요. 그러는데 이거 완전 디스크예요. 그러면은 뭐 치료 비용 자체가 거의 한 2배 이상 들어요. 그럼요. 두 배가 뭐예요, 원장님? 그렇죠. 난리 나죠. 어쨌든 이번에 이제 메디컬 뉴스는 디스크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이게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디스크를 엄청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게 저도 전화 받으면 디스크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번 5월 달에는 닥스 훈트만 네, 4마리, 5마리가 맞아요. 디스크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 장에 닥스 헌트 1, 2, 3, 4, 5가 있었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원장님. 5반가? 예, 5반. 3마리인가?
그래서 얘네들 그래 걸어 나갔어. 맞아요. 걸어 나갔어. 잘 갔어요. 신나게 우리 이게 나갔어. 잘 치료받고 갔으니까 보호자님도 많이 웃고 가셨고요. 네네. 안 원장님 오늘 뭐 아하. 안경도 안 쓰셨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안경은 저번 컨텐츠에 정말 눈이 사라졌어요. 구독자들 맞아요. 진짜 밉고 진짜 내 눈 어떻게 할 거야. 일안 그래서 하시고. 앞으로는 안경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이제 지식 컨텐츠가 있으면 네네. 제작해서 또 보호자님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디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인사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심하게 하고요. 여기까지 심하게 심하게. 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일본어를 쓰면 안 돼요. 오, 네, 되게 공부한 척 하시네요. 뭐야.